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줄어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에 다자녀 가정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경주에 구남매를 둔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줄어든 반면 인명과 재산 피해는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강북입니다. 합계 출산율 1명도 되지 않는 세계 유례 없는 급격한 인구 감소 시대, 특히 지역은 더합니다. 대구 경북은 지금 저출산과 청년들의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결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가 붕괴되고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향후 인구를 토대로 한 미래 지속 가능성을 어림잡아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한 지역의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경북은 지난 15년간 급격하게 인구 절벽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5년 전인 지난 2005년엔 봉화와 예천, 영양 등 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2019년 바로 지난해를 보면 경북 지자체 대부분이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덮였습니다. 23개 지자체 중 구미와 칠곡, 경산, 포항 이렇게 4곳을 제외한 19곳에 소멸 위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의성과 군위,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큰 건데 상위 10곳을 집계했을 때 10곳 중 7곳이 경북입니다. 전국에서 소멸 위험 지수 1위인 의성군. 여러 통계와 수치를 보면 의성군의 현 주소가 드러납니다. 평균 연령은 56세, 해마다 200여 명이 출생하는데 800여 명이 사망합니다.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인 고령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9%입니다. 이렇다 보니 의료 환경만 봐도 차이가 현저한데요. 의성의 의료기관을 보면 30병상 이상인 병원이 4곳, 일반 의원 18곳, 요양병원이 6곳입니다. 장례식장만 10곳 가까이 되는데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넉 달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 비율로도 살펴보시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거가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제7회 지방선거입니다. 딱 20년 전에 있었던 제2회 지방선거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난 1998년 경북의 인구 중 19세 이상의 주민수, 즉 유권자 비율은 71%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인 지난 2018년 81%로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 나눠서 보면 인구 절벽 위기가 한눈에 다가옵니다. 전국에서 소멸 위험 지수 1위인 의성군을 보면 91%가 유권자였습니다.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던 군위가 92%, 청송 90%, 영양이 89%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줄어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만 경북에서는 9개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요.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도 340여 곳에 이르며 교육 생태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북은 지난 10년간 120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 수는 9만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군위와 영덕, 봉화군 인구를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27개 학교는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올해도 입학생이 없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경북도 내 전체 학교 중 36%, 346곳이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소규모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자유학구제 등 작은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자유학구제는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13명이 작은 학교로 옮겼습니다. 큰 학교에서는 아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못하는데 작은 학교가 전부 주인공이거든요. 이 작은 학교를 키우는 이유 중에 보면 첫 번째가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큰 학교는 다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작은 학교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학교가 없으면 마을 소멸이 가속화됩니다. 그럼 마을도 살려 나가야 되잖아요. 지난해 29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108개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초등학교는 97곳, 중학교는 11곳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자유학구제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작은 학교 살리기 우수학교 인증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흔히 삼포 세대라고들 하죠.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젊은 층을 말하는데요. 대구와 경북에서도 이런 삼포 세대가 늘어나면서 태어나는 아기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구의 합계 출산율은 0.99명. 가임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경북의 합계 출산율도 1.2명에 그치면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도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난임 시술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0곳 더 늘리고 공공산후조리원도 건립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부모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작은 결혼식을 추진하는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일부 결혼 비용을 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10살 미만 아동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또 다문화 가정 임산부들에겐 통역 서비스를 지원해 출산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노력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저출산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에 적응하려는 움직임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팽창적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 또 주거주택에서도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흐름에 맞추어서 제도를 변경하고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아만 가는 취업 장벽에 연애와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 세대가 늘고 있는 대구 경북. 저출산의 늪에 빠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상경입니다. 실제로 지자체마다 이런저런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다자녀 가정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경주에도 9남매를 둔 부부가 있는데요. 아이들을 낳을수록 살림은 빠듯해졌지만 행복은 배가 됐다는 이들 가족을 박은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분식집을 하며 7남 2녀를 키우고 있는 손영호 씨 부부. 처음부터 다자녀 혜택을 기대하고 아이를 낳은 건 아니지만 9남매를 키우다 보니 정부 지원이 아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내인 7살 광희 앞으로 나오는 돈은 월 20만 원. 많이 낳을수록 마치 나라가 다 키워줄 것처럼 떠드는 것에 비해 체감할 만한 복지는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번씩 느꼈고 막내를 오면서 기저귀값 2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은 턱 모자라더라고요. 요즘은 또 금액이 좀 올랐다 하긴 하던데.
그래도 손 씨 부부는 아이 9명을 낳은 걸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로 꼽습니다. 형제가 많다 보니 아이들은 서로를 챙기고 나누고 양보하는 데 익숙합니다. 배구 선수였던 엄마를 닮아 양궁, 펜싱, 레슬링 등 각종 운동 종목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가 하면 학교 숙제 등 스스로 할 일은 기본, 집안일도 척척입니다. 일단 외롭지가 않고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고민을 털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9명이나 낳았냐,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픈 곳 없이 잘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오히려 힘이 난다는 부부. 하나 둘이보다는 좀 이런 기회가 된다면은 한 5-6명씩 많이 나서 또 한 내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는 어떤 든든한 서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이유 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요즘. 아이를 낳을수록 살림은 빠듯해도 행복은 배가 됐다는 이들 부부의 이야기가 큰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이 각 지역에서 지자체마다 이어지고 있는데요. 직원 화합을 위한 이색 시무식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전 직원이 건무산을 오르는 등산 시무식으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도청 앞마당에서 직원들의 준비 운동이 한창입니다. 건무산 등반을 앞두고 공무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출발 전 본관 한편에 놓인 소원함에는 직원들이 모여 올해 바라는 경북도의 모습을 적어봅니다. 건무산 등반을 시작한 도청 직원들. 절반도 오르지 않아 숨이 턱턱 막힙니다. 힘드네요.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힘들어요. 도정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고 또 저 자신도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가던 사람이 뒷사람에게 길을 내어주기도 하고 맨발로 산을 오르는 직원도 눈길을 끕니다. 정상에 오른 직원들은 함성을 지르며 한 해 새 출발을 다짐해봅니다. 아이고 나도 숨차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해야 산다. 이것 때문에 제일 목표가 청년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수도권은 인구가 반인데 청년이 70%가 있어요. 그래 청년은 30%가 지방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20%를 더 채워야 됩니다. 청년들이 아마 결혼하고 아기 놓고 그런 도정을 펼치는데. 통합신공항 이전과 대구 경북 관광해라는 이슈를 안고 있는 경상북도.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남다릅니다. 경북의 모든 일들이 무사안일하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처럼 대형 재난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그 피해를 또 예방하고 싶고 그래서 또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경북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경상북도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무원들이 모두 열심히 뛰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떠오르고 있는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방사 열흘 만에 통발에 희생된 수달입니다. 지난 11월 금호강 안심습지에 천연 기념물인 수달 암수 한 쌍이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방사 열흘 만에 암컷 수달이 버려진 통발에 갇혀 죽고 말았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또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통발 안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수달이 통발에 갇혀 죽는 일은 로드킬 못지않게 흔히 발생합니다. 마구잡이로 던진 통발에 수달이 희생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죠. 대구시는 금호강을 중심으로 불법 어구, 낚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생태 환경을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인데요. 앞으로 수달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금연, 올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는 꼭 담배를 끊겠다 마음먹으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사실 의지만으로는 금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금연 다짐, 또다시 작심삼일이 될까 걱정된다면 금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금연 상담과 함께 금연 패치, 사탕 등 보조제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와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면 치료형 금연 캠프는 어떨까요?
집단 심리 상담, 운동, 영양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대구 경북 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연, 올해는 꼭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통합신공항 투표 공정하게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오는 1월 21일 의성과 군위에서 진행됩니다. 투표날이 다가오면서 지역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예방, 단속 활동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투표 운동 행위, 허위 대리 거소 투표 신고 행위, 금품 향응 수수 등은 물론 공무원 등이 주도하는 조직적인 찬성 반대 활동에 대해서도 정황을 파악할 계획인데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줄어든 반면 인명과 재산 피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분석한 2019년 도내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화재 건수는 2,507건으로 전년 대비 179건이 감소했으나 인명피해는 193명으로 13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과 5월 성주와 구미에서 대형 공장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영향 등으로 재산 피해는 226억 원이나 증가한 56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두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고령자 가구 비중은 경북 27.6%, 대구 20.6%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20.4%보다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오는 2047년에는 고령자 가구 비중이 경북 57.7%, 대구 51.1%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173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지난해 97명으로 두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년 동안 교통사고 30% 줄이기를 목표로 대구시와 각 유관기관이 실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시는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 줄인다는 비전 330 시즌2 계획을 세우고 보행자, 야간, 노인, 사망사고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도 지난해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개항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대구공항 이용객은 466만 9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노선별로는 일본이 21% 감소한 반면 동남아 여행객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에도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종일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4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한낮 최고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하루 종일 환기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이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